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새해 인사드립니다. 이민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이맘때 이제 새해 인사드리면서 종목 막 추천드리고 한 10월, 9월 정도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벌써 22년입니다. 출발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1월에는 전통적으로 기관의 수요가 중요하던 때였고 오늘도 기관이 샀던 종목들은 그동안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사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새롭게 개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힌트라고 판단이 되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좀 걸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관 수급에 좀 중요도를 두고 오늘 방송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말부터 이어진 오늘 1월 3일까지의 시장 분위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12월 말에 외국인들의 수급이었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11월부터 12월 그리고 1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시장의 흐름 자체를 좀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에는 반도체 메모리 칩이 주력 업종이었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포트를 좀 개편하고자 합니다. 중요했던 것은 전기전자의 삼성전자와 엠시넥스가 중요했고,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포트를 유한양행으로 짚었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좀 신규로 새롭게 들어갔던 종목이었고요. 12월 말에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국에는 2,900이 무너지지 않고 2,980선까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쨌든 1월 시작이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오미크론의 영향력은 역시나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었고, 힘든 시기였지만 결국에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악재 저점을 확인하면서 결국에는 반도체와 삼성전자 그리고 역시나 삼바와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오늘 좋은 모습 이어져 왔었습니다. 삼바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로 넘어오는 이제 그런 흐름을 오늘 중요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반도체가 화랑을 띠면서 결국에는 배터리와 전기차 관련주가 주춤하는 모습 보였는데 12월 말부터 1월까지는 다시 전기차 관련주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말에 포트 드렸던 거는 삼전과 LG전자, LG 디스플레이, MC넥스, 삼바와 유한양행, 그리고 하이브는 지금 35만 원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코인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그다음에 OTT가 강세를 보이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그 중간점을 35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NFT가 좀 반등을 한다면 지금의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브 가지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40만 원 이상 보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드렸던 게 LG 이노텍 그리고 DB하이텍인데 오늘도 DB하이텍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다행이다 생각되고요. DB하이텍과 LG노텍을 추천드렸던 것은 결국에는 매출액의 증가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지금 보면 오늘 증시 주요 레포트에서는 이제 기아차와 현대차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완성차 업체들을 주목하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 주목을 하더라도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확 달리지는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급이 좀 풀리면서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와 그리고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이 두 업체들이 나란히 오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좀 더 높습니다.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일단 많이 높으니까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에 3천선 고지를 밟았다가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새해 코스피는 오늘 결국에 외인과 개인들이 순매수세로 유입됐었고, 기관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삼천선에서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깐 반짝했다가 이렇게 밀리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해외 증시의 주요 포인트는 미국 연준이 3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컨센서스가 모여져 있는데 그 시작은 결국에 첫 금리 인상은 3월부터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 의견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좀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3월까지 일단 목표 수익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이제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1월, 2월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쫄지 말자라고 써놨는데 출렁거리는 거에 있어서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렁거릴 때 뭐 잠시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번에 유입 들어오는 이제 수급에 의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오르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뒤늦게 개인들이 대형주에 투자하려고 이제 진입을 할 것이고 우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고 결국에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판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삼전으로 또 재미 많이 봤죠. 우리 7만 원 초반대에 들어가셔가지고 8만 원까지 안정적으로 포트 잘 조정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매도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업종별로 특징적인 것들은 그동안 반등하지 못했던 철강과 건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어쨌든 기반 시설의 강화,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의 강화 등으로 인해서 유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올랐던 업종들 반도체를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기타 업종으로 좀 순환매가 이어져야 될 텐데 결국에는 지수가 2980대로 좀 매력이 있는 구간이고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완성차 기아와 현대 철강 현대제철 문의 주신 거 오늘 답글 달 건데 10% 정도 하락했지만 지금 저점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3번 SK 사이언스 바이오 사이언스는 일단 사이언스는 제가 직접 써가지고 이거 오타 있네요. 부스터샷 관련해서 임상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특히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 급등은 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기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만 원에서 보유, 제이 콘텐츠리도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하시고 동진세미캠은 뒤에 한번 다시 언급드리겠지만 내일도 하락 시에는 이제 매도해야 됩니다. 4만 원 이하에서는 손절하고 위로는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동진세미캠이 하루 종일 이슈였습니다. DB하이텍과 LG 관련주, 특히 이노텍은 강세 지속 가능성.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MC넥스 홀딩이고 유한양행도 3월까지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그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유한양행이 새롭게 임상 이상하고 있는 회사에 지분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사화됐지만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오고 많게는 상한가 혹은 이제 그 이상까지도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좀 유심히 잘 붙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로 들어갔던 로봇 관련주 로보로보가 지금 뭐 40%가 넘었어요. 일단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었는데 단타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통 멤버십 하는 몇몇 분들하고는 로보로보로 또 재미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위험한 종목이라서 이제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던 분들 위주로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KC코트에 관련된 환경주도 오늘 좀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보시면 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주 특히 SDI는 팔아야 됩니다. 내일. 대형주는 일단 대부분 매도하는 전략을 좀 하시고 여기 기타 나와 있는 사실 기타 업종이죠. 이런 것들을 좀 1월, 2월에 담으려고 합니다. 제이콘과 하이빅 홀딩 똑같은 거 계속 써놨네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횡령 이슈 있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거래 정지당했고요. 자금 규모가 1,800억 이상인데 자기 자본 대비해서 90%, 92%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규모고 결국에는 15일 이내로 상장 실질 심사까지 받아야 되는 엄청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은 21일까지 상장 실질 심사를 받을 테고
자본금 회수, 자기 자본 회수가 불투명하다라고 나올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금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주들 또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우리 방송 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일단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스코텍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데 걱정입니다. 아무튼 일단 자금 회수 못할 경우에는 급락 가능성이 있지만, 역대 횡령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횡령으로 인해 상장 폐지는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으로 또 들어가신 분 계시던데, 상패 나가면 좀 그 충격 안 당해 보신 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 당하고, 그 거래 정지가 뭐 한 달, 두 달, 많게는 뭐 몇 년씩도 3년, 4년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RS라고. 좀 힘든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투자는 사실 비트코인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시스템적인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점기 점검한다거나 감사, 추가적으로 또 자금이 문제 있는 회사가 나올 가능성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 자금으로 이 횡령한 사람이 샀던 종목이 바로 이 동진세미캠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8% 장중에 급락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잠깐이라도 반등하면 매도, 혹은 4만 원 저점. 왜냐면 4만 원은 적정가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했을 때 4만 원 이상에서는, 4만 원 이하에서는 좀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었고, 갑자기 뭐 5만 원 가까이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 했었는데, 여기는 그 슈퍼겜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횡령자가 샀던 종목이 동진 세미캠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일도 만약에 급락한다면 일단 4만 원 밑으로는 빠르게 매도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월 전망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기관이 내놓은 매물, 그 다음에 기관이 새로 주워 담은 매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들 삼전, 한익,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SDI, 화학, LG화학입니다. 네이버는 매도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순환매 예고되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카메라 관련주, 그다음 VR, 자동차 관련주 등 신산업 강세 전망인데, 결국에는 전기차와 환경 관련주도 기관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아 말씀드렸고, LG 관련주도 목표가가 줄 상향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이게 또 은근슬쩍 계속 올라오는데, 펄어비스와 넷마블, 그다음에 NC, 그동안 반도체에 집중했다면 이제 1월 달에는 좀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포트를 여러 개로 뿌리는 전략이죠. 쉽게 말해서 기관의 포지션들 잘 봐야 된다. 추천주입니다. 1월에 반드시 담아야 될 두 종목을 제가 그동안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고, 그런데 반드시 담아야 될 종목들은 결국에 대덕전자와 SK이노베이션 두 개, 일단은 큰 대형주들을 잘 팔고 살 종목들로 이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1월 3일 출발이 좋습니다. S&P도 지금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순항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이분봉으로 봤을 때 1월 3일 오늘 장중 시간 외로 따지는 이제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에는 현재 8시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최고치 그 부근에 와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잠깐 주춤하긴 하지만 0.6%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흐름을 쭉 보시면 되죠. 그 지수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흐름이 나쁘지 않구나 정도로 짚어드리는 걸 또 일일이 찾아보시려면 또 귀찮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가 주춤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지만 우리나라 원달러는 상승했던, 그래서 원달러가 어쨌든 그 달러 인덱스만큼 좀 밀린다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코스피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또 일목 하단에서, 이 파란색 구름대 하단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2980선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 부근이다라고 판단되고,
일목 상단 뚫고 120일, 200일선을 뚫고 올라오는 시점까지가 빠르면 1월, 늦으면 2월 뭐 한 초중반 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은 동진 세미캠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사긴 했지만 일단 그 외의 수급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기관이 샀던 종목 결국엔 SK 이노베이션 오늘 가장 많이 담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다음에 SDI, 네이버, LG화학들은 기관들이 많이 팔았던 종목 상위에 다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 금액을 팔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도 있고요. 개인들이 샀던 종목은 이제 또 쇄신의 차원으로 잡주들을 팔고 삼전과 하이닉스에 좀 많이 담는 모습이었고, 독립세미캠이 또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좀 싸게 들어갔던 편이기 때문에 4만 원 이하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안 팔았는데 내일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회로 돌리기에는 이게 좀 생각보다 규모가 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 한눈에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샀지만 기관들이 큰 금액을 매도하면서 오늘 들어왔던 게 철강, 금속, 그리고 건설업 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한 금액으로 어느 곳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종목은 엠시넥스, 일단 우리 주력 중에 가장 좀 선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6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고, 오늘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대부분 만회하면서 잘 끝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단 거래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자, 유한양행도 오늘 2% 오르면서 일단 건리락 이후에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거 오늘 12월 말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배당 받으면서 하락 부분에는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받는 재미도 쏠쏠하잖아요. 자, LG 디스플레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래도 많고 아주 LG 관련주들은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들이 결국에는 LG를 좀 많이 살 것 같은데, 우리도 발 담그고 있으니까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대한항공은 조금 호흡이 길겠지만 결국에는 대한항공과 하이트진로 같은 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미크론과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 있을 거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엘전도 121선에서 안착하면서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LG 이노텍에 착안했던 게 바로 이제 DB하이텍도 일단은 8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좀 다행이긴 한데, 배당도 받고 종목도 좋고 DB하이텍도 실적 아주 좋아질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지세미캠이 저는 39,700원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은데 많이 올랐고 더 올랐고 계속 오르다가 5만 원 찍었다고 이제 안 팔고 좋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8% 빠지면서 한순간에 또 반납했습니다. 4만 원 정도 목표가, 그 적정가로 보고 내일도 빠지게 되면 이제 바로 매도, 혹은 아침에 잠깐 오르면 기술적으로 또 반등할 수 있으니까 잠깐 오르면 바로 매도인데, 근데 생각보다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 외국인들 기관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 추천주는 대덕전자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긴 했지만 실적이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좀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실적 관련주로 대덕전자를 추천드리고,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입니다. 121선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목을 뚫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목 상단을 지지받으면서 마찬가지로 121선을 골든크로스로 뚫고 오랜만에 방송했더니 또 뚫고 이제 200선에 안착한다면 또 기존의 우량주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참 힘들게 하지만 참 기대도 많이 되는 종목이라서 현금 보유하시거나 삼성전자 잘 파시고 사실 종목으로, 일단 앞서 종목이 워낙 많지만 여러분들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일단 오늘 주요 포인트들 종목을
그중에서 저는 대덕전자와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유한양행, 그리고 MCNX는 지금 들어가기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렇게 일단 큰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새해 맞이해서 1대1 톡 멤버십 해주신 분 세 분 또 계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같이 출발하시면서 1월 달에 그리고 2월 달까지 1대1로 저와 카톡 하시면서 좋은 성과 내실 분들은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